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그 어느 감사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목적에서 중간 발표를 해야 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청구인 30분 주시문하십시오. 네, 청구인 대리인 법무부 KBM 파트너스의 박경용 변호사입니다. 증인에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증인 좀 저를 봐주시지요. 증인 왼쪽이요. 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증인은 공무원 경력 중에 주요 경력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98년 7월 1일 감사원에 입사했고 교육감사단 특별조사국 그렇게 등등 근무했습니다. 증인 증인 신문사항은 미리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죠? 제가 뭘 물어볼지는 알고 계시죠 이미? 탄핵 소추서에 나온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무슨 자료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자료를 보지 마시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오래되고 해서 조금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항 묻겠습니다. 갑제 36고증 중앙일보 2023년 7월 13일자 유병호의 파격 인사 1년 만에 감사원 국장 오른 김숙동 누구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증인 2023년 7월 국장 승진을 하였는데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부이사관이 1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사상 최초이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증인이 자타가 공인한 감사원 최고 조사 능력의 보유자라고 밝혔다. 유병호 총장의 파격 발탁이다. 유 총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감사원을 가리키는 이른바 타이거파이기도 하다라고 보도되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 내용 보시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사실관계가 틀린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궁금하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증인이 감사원에 오래 근무하신 전문가이시다. 그리고 증인의 하시는 행동이 감사원 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향후에도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 처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증인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한 다음에 질문을 계속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최초 하는 그 말은 제가 알기로 최단기는 저보다 빠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거 파락하는 것은 파가 아닙니다. 파가 아니고 수시로 이게 어떤 국감이나 이런 데서 자꾸 논의가 되는데 그리고 이미 유병호 총장께서 당시 총장께서 국감에서도 충분히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언론을 또 자꾸 이렇게 나오고 말을 하는 건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이거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타이거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T, 트레이닝, I, 인투이션, G, 로직, E, 에비던스, R, 리즈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감사원,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갖춰야 될 자질,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병호 감사위원께서 과장 시절에 직원들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용 자료에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마치 어떤 판이 하는 것은 일부 불건전한 자들의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저는 증인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30분으로 답변과 그러면은 질문 이런 시간 제한돼 질문을 하지 있습니다. 마시든지 저한테 질문해놓고 저한테 자제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재판관님 이 부분에 저는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증인의 대해서는 저는 태도에 성실히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문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지휘권을 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만 물으시죠. 제가 이다시 그래서 질문의 사망 취지가 뭔지 묻겠습니다. 여쭤본 거 아닙니까? 질문의 취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답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바로 질문 그다음 하시죠. 증인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검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점검 검사,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담당한 것은 맞습니까? 담당이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감사들은 어떻게 저 혼자 담당을 하겠어요? 그냥 감사원 전체가 동원돼야 되고 감사원 전체 관심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지휘부가 있는 것이고 감사팀이 있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하고 뒷부분은 생략하고 2-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제 26호증 감사원이 2022년 10월 13일 배포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문건 1쪽을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보도자료는 알고 계시죠? 잘 알죠? 예, 이 1쪽에 보면 특별조사국 1과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 당시 1과장이었고요. 네. 예, 증인 이 사건 보도자료 작성을 주도하셨습니까? 그 과정에 감사팀과 감사원 그 당시 이 업무가 바쁘고 해서 감사원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작성을 했고 제가 중앙과장으로서 직접 다 점검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 그 당시 특별조사국 1과에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혹시 누구로부터 결제받았습니까?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작성하기 전에 결제받는 건 없습니다. 작성 후에 물론 상의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거고 그건 상의는 뻔한 겁니다. 감사한 내용을 담는 거니까요. 그걸 무슨 사전에 상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과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어떠한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수시로 또 지휘를 받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의 결제 라인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성 전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작성 후의 결제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제가 실무진과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고 1차적으로 국장, 본부장, 총장 그리고 총장 사무처에서 문항과 이런 것들 다듬고 내용을 다듬고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래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피청구인까지 결제를 받고 나간 보도자료라 그 말씀이신가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도자료는 결제 형식은 없고 보고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하고요. 예, 2-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일자 하루 뒤로 보도 일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하신 겁니까? 통상적인 엠바고로 생각합니다. 2-4항입니다.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엠바고를 걸면서 동시에 대변인실에서 감사원 출입 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그리고 증인 한윤철 수석감사관이 직접 응답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문자 메시지 공지한 거는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2-5항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 2022년 6월 17일 감사 계획을 발표한 후 7월 19일에서 10월 14일까지 총 57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감사 계획 발표가 6월 17일이고 착수가 7월 19일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건 뭡니까? 이유는?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감사원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자료 수집 본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칩니다. 그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감사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 요구라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예, 37호증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경향신문 2022년 7월 7일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수사간부 4명 대기 발령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7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월 7일경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보도자료에 감사 진행 시점을 7월 19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질문 내용은 제가 안 보이는데 질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질문 7월 내용 좀 7일 띄워주세요. 7월 7일 보도 내용에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착수일은 7월 19일입니다. 그럼 감사 착수 이전에 디지털 이전의 포렌식 답변으로 작업 대변하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 답변을 이해하시면 이건 충분히 질문에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과정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전에 답변에서. 2월 2-7호증 묻겠습니다. 갑제 38호증 조선일보 2022년 7월 13일자 검찰 서해공무원 피살 강제 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에는 2022년 10월 14일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7월 13일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수사 요청 3개월 전인 7월경에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3개월 전에 수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원이 뒤늦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뒤늦게라 하는 표현이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기 수사 요청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시기를 조절하고 가면 감사가 그 무렵에 끝났고 검찰 수사는 감사원보다 제가 알기로 더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감사가 종료됐기 때문에 그 무렵에 정리를 해서 요청할 타이밍이고 그래서 한 것이지 무슨 거기서 뒤늦게라 하는 표현이 그리고 감사원은 어떤 계산을 깐다든지 그렇게 조작적으로 계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2022년 10월 13일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은 없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그분이 소환됐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2-8항 묻겠습니다. 갑제 39호증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 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도 끝나기 한참 전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10월 3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수사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경에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사실 있습니까? 저는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고 이번 이 증인신문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안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럼 10월 3일에 그리고 보도자료는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한 것은 감사원에서 아마도 이 사건의 중대성, 공익적 목적, 대국민적 관심사, 범죄 혐의,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외부적 관심이 컸기 때문에 자꾸 언론의 어떤 목소리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좀 저거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뭐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2-9항 묻겠습니다. 보조자료에는 감사 결과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언론 보도를 하지 못할 만큼 서둘러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그 어느 감사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장님, 공적 목적에서 중간 재판장님. 발표를 해야 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부여한 재판장님,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맞아. 기재해 와가지고 지금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한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장을 가지고 지금 없어요.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줘보시라고요. 그 참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본인 행동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제가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간 발표를 했냐고 하시길래. 이거는 듣고 하세요. 듣고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듣고 하고 자료를 보지 않으면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2-10항 묻겠습니다. 갑제 45층 한겨레신문 2023년 12월 7일자 감사원 서해 사건은 월북물이 1년 만에 똑같은 최종 보고서 제목의 보도 내용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건 보도자를 배포한 후 1년 정도 후인 2023년 10월경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을 하였는데 최종 감사 결과는 지난해 10월 요청하면서 공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대동소이의 기준과 개념,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이. 그건 무엇을 말하냐? 감사 중간 발표가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그만큼 중간 발표 내용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동일한 만큼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잘 된 것이고 탄탄한 것이고 튼실한 것이고 완벽하다 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당시 검찰에 수사 요청할 때 국방부 현역군이 7명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군인과 보통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인을 포함해서까지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지는 않고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로 수사 요청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방 쪽에서 그 당시 뭐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서 그걸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름마가 타질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2-11항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보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처 결정으로 중간 발표를 하며 감사 내용을 공개해 여론몰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전에 사무처 결정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 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입니까? 그 통상적이라 하는 말도 참 불편합니다. 그 통상적이라 하는 기준이 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감사라든지 일반적인 경우야 그게 통상적이에 여기서 말하는데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이처럼 서해 감사 참 대국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정부기관에서 번복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러한 중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감사로서 그것을 어찌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고 그거를 그럼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전자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전자는 거예요. 당연히 알려야죠. 2-12항 묻겠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경우에 중대한 경우는 답변들 끝났습니다. 통상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감사 사항에 있어서 통상적인 것은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합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대학 재정이 그랬고 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의 책무이고 역할이고 감사원의 존재 가치입니다. 2-12항 묻겠습니다.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수사 요청 또는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감사 결과를 외부에 알린 경우는 이 서해 공무원 사건 외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감사, MBC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에 대한 감사,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건들 중에 혹시 증인이 참여한 감사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통계 쭉 나열하시니까 제가 지금 자료도 여기 화면에도 안 뜨고 해서 모르겠는데 통계 감사는 제가 확실히 참여를 했고 지휘를 했습니다. 예, 3-1항 묻겠습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20일자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해서 해경도 부글부글 제목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2022년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공무원의 월부 구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해경이 밝히면서부터 시작됐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3-2항 묻겠습니다. 갑제 42호증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일부입니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고 현재는 감사위원인 유병호가 2022년 10월 11일 국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서해 공무원 사건의 최초 제안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3-3입니다. 갑제 42호증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이 유병호 씨 얘기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새벽 4시에 연합뉴스에서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월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회견하는 것을 시청하고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다음 간부들이 모여 감사하는 걸 결정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렇게 유병호 씨가 감사원 직원들을 소집해가지고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취지가 제가 참 의구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답변 아니 예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하세요. 알고 있는지 아니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답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알고 하면 있는지 어떻게 모르는지 돼요? 물었지 그 않습니까? 배경에 오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배경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유병호가 설명을- 간부회의를 나한테 소집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내가 그것만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감사위원들이 아니, 제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감사하기로 결의했습니까? 아니 그다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답 듣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했을 때 당시에 불과 이틀 만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진 월북 판단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해경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과연 그게 사실일까? 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로 그랬을까? 그렇게 발표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2년 6월경에 똑같은 수사기관에서 번복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 당사자 입장이나 유가족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다면 통곡할 노릇입니다. 그 발표를 보고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 지휘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사의 의구심과 이런 것을 발표도 번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셨겠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된 것이고, 유병호 그 당시 총장께서 모든 걸 결정했다? 그거는 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관계의 은폐, 조작, 왜곡 행위가 포착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유가족이 감사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고, 유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체화대한 내용을 소상히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증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리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유병호 총장이 새벽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국회 그때 국감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 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실을 물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시간은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3-4항 묻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감사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없죠. 네. 3-5항 묻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2022년 10월 5일자 서해 사건 감사 적법 절차 안 거쳤다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인데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에 대관하여 언론에서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의견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해 사건 감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자료 제출과 출석, 답변 요구 등 각종 조사 권한을 행사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렸다. TF팀 구성 사실은 감사원 내부망인 오아시스에 공지됐다. TF팀은 감사위원들이 제기한 위법한 감사의 효력 문제 등을 따져보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 내부에서도 이 감사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까? 혹시 증인 들은 게 있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회적으로 듣기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바 일부 음해 세력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갑제 3-6항입니다. 갑제 42법정 법제사회법위원회 회의록 68쪽입니다.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이 국정감사에서 TF팀을 구성한 것은 맞다라고 하였는데 그 뒷부분을 좀 바꾸겠습니다. 혹시 이 증인도 그 TF팀에 소속됐습니까? 저는 그 TF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TF가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혹시 그 TF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4-1항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 2쪽에는 이대준 씨가 실종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약 38시간 동안 북한 주장 서해 경비 개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의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사실입니까?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4-2항 묻겠습니다. 시사인은 2022년 11월 21일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두고 엇갈리는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제목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발표 2주 후에 언론 보도에 중국 어선이 이대준 씨 주변에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10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중국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인지도 이대준 씨 탑승 여부도 특정할 수 없었다. 10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감사원의 발표와 달리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는 당시 중국 어선 유무를 특정하지 못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보도자료로 내놓은 정보와 국정원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나온 정보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증인의 입장에서 이 보도 내용이 허위입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장하게 하시고 해서 제가 질문도 보지도 못하고 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요약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에 질문하신 그 내용의 그거를 요약해서 대충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 그 해상 영역이 감사원에서 확인한 영역과 거기에서 말하는 영역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틀린 것이고 저희들은 그 북주장 남방 한계선인가하고 경계계선인가하고 그 사이 NLL과 그 사이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직접 관련 자료를 통해 38시간 동안에 그 내역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보도 자료에서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가 참 중요하고요. 그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그 보도자료를 냈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냐 아니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사원은 정확하게 최대한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확인한 것이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입니다. 이 시사인 보도 내용을 보면 밈스,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첩보 관련 보고서의 삭제 여부, 중국 어선만 있었는지 여부, 국정원의 이대준 씨 표류 상황 파악 시점에 관하여 감사원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주장이 상이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이 감사한 감사원의 주장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국방정보본부 주장 내용이 다른 부분에 관하여 기관 사이에 상호 확인하거나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시된 자료에서 감사원 자료 외에는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은 9개 기관에 국방부 등 9개 기관에서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증거를 하는 것은 어떤 한 군데에서 출처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의 어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국방 화면을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 데서 지금 갑제 26호증 이 사건 보도자료 12쪽입니다. 이 사건 보도자료에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 제외라는 제목을 붙이고 당시 국방부 확인사항으로 9월 28일 해경에 국방부 등의 자료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접북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었으나 이를 미분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얘기합니까? 감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기관에서 감사한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든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 관련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항은 생략하고 4-6항 묻겠습니다. 갑제 45호증 2025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0의원이 이 보도자료 정황과 관련해서 어떤 선박에 올라탔다는 정황 중국 배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함정과 우리 군 또는 우리 선박 외에는 중국 선박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선박은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 선박에 타가지고 치료도 받고 중국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겁니다. 그냥 그 배에 있었으면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대준 씨는 중국도 싫고 한국도 싫고 결국 내가 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바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월북 정황입니다. 중국 배 탔다가 승선했다가 다시 바다로 갔다는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또 실족했습니까? 라고 자진월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황은 이 사건 보도자료의 앞선 그 정황 내용은 자진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죠. 서른 의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서른 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분의 주장일 뿐, 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감사원에서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용 여기 언급하신 내용들이 다 뭐 저희들은 확인을 못한 겁니다. 4-7항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함에 있어서 감사를 하면서 국방부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12명의 SI, 즉 특별 취급 정보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SI 첩보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사건 보도자료 11쪽에는 이대준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최초에는 자진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사기밀과 무관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은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했고,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수시로 논의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모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작성하고 그 공개법인을 확정한 것입니다. 예, 4-9항은 생략하고 4-10항 묻겠습니다. 이 피청구인은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주요 군 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해서 제출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혹시 어떤 취지입니까? 그럼 군첩보의 내용이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군사 기밀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일성에 대한 언급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분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감사원장님께서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제가 그 무슨 취지 제가 그걸 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부하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원 보도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이 확인해 준 것처럼 어떠한 군사 기밀에 대해서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11항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국방부는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해경의 각종 수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관련 기관의 초동 대응 및 사건 발표 등의 업무 처리를 점검하였음. 국방부는 감사원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이 혹시 보도 발표 전에 지금 국방부와 사전에 정보 공개 범위를 협의하고 보도 자료를 발표한 거다. 보도 자료는 내부 문서니까 협의는 하셨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협의했다면 그걸 뒷받침할 공문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먼저 국방부에서 회신한 이 관여라 하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협의라고는 엄연한 어떤 표현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국방부에서 회신이 시작하는 것을 알고 이 회신 부서에다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직접 통화로 확인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감사원 보도자료 작성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내부 보도자료에 관여할 수는 그대로 좀 놔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게 되면 화면을 자꾸 그렇기 때문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한 취지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저도 감사 과정에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그 수감 받는 자들과 수시로 이런 거에서 비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감사를 진행했고 수시로 제가 직원들한테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면서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왜 어떻게 해서 답변을 했냐라고 제가 그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 회신을 하면서 수감받은 관련자 그 어느 누구에도 한번 문의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담당자들 당연히 그러면 모르죠. 그걸 가지고 회신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 이거는 우리 직원이 이번에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사원에 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지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사기밀보호법 8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거 아까 증인도 뭐 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감사원에서 피청구인은 이 8조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공개에 단서 규정인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감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감사 진행 중에도 감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혹시 감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4장 그다음에 제9조의 공개 기준의 감사 보고서 전문의 공개 제10조의 공개 범위는 감사위원회 의결된 감사 결과와 위임 처리한 감사 결과의 공개, 즉 감사가 종결된 후에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 예외적인 규정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하는 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감사의 중간에 이렇게 뭐 보도자료 형식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혹시 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규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이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질문 몇 개 듣고는 할 수 없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규정의 취지와 그 어떤 감사원의 역할과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수사 요청과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수사 요청을 한 것이다라고 서해공무원 감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반대 신문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수사 요청을 10월 13일 날 하신 겁니까? 그게 가장 크고 사안의 어떤 그 사실관계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장 키포인트는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시효 문제 등 다양한 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10월 3일 날 그러니까 네? 10월 13일 보도 자료를 내기 전에 3일 10월 3일자에 대해서 열흘 제가 전에도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보도 참고 자료를 내셨지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그 보도 자료는 이번에 이 신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처음 알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갖는 의문은 증거 인멸이 있는 사항을 열흘 전에 수사 요청하겠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를 하는 게 과연 수사 요청과 증거 인멸이 양립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죠. 예.